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은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부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친구 관계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관계 안에서 특히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삐걱거리는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문제들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방학 이미 시작했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여행도 가고 아이의 미진한 공부도 보충하고 등등 여러 계획을 세우셨겠지만요. 아이들 마음을 살피겠다는 계획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연용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상담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전화 받을 텐데요.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9개 7000번, 753국에 9911번, 753국에 992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630kHz, FM 95.7MHz로 방송되고 있는 KBS 순천 방송 라디오 상담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으로 진행되며 목요일에는 한방 상담, 금요일에는 생활 경제 상담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친절한 상담과 함께하는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연용 소장과 함께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됐고 그랬는데 방학이 되면 센터가 더 바빠지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 청소년들은 학교를 가니까 상담 네. 시간들이 좀 허락이 안 돼서 방학 중에 좀 미뤄뒀다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님하고 가정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갈등이. 시간들이나 기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대화법이에요. 방학이 시작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만큼 부딪히는 시간도 많아졌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녀들과 부딪힐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아이들을 많이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주는 욕구가 점점 나 좀 알아줘, 나 좀 봐줘 이런 자녀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어서 충분하게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시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의사소통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쉽지만은 않죠. 그렇죠. 말이 잘 통하면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안할 건데 네. 이게 안 통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안 통하는 것이 보면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내 눈높이에서 아이를 평가하지 않나? 아직은 어린데 네. 그래서 부모님의 눈높이도 좀 조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또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마음까지 보듬어주면서 이야기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이 이야기 내용보다 마음을 좀 듣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결론을 딱 내놓고 뭔가 물어보거나 하는 태도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부모님들이 얘가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나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어보면은 이미 부모님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녀가 이런 답변이 와야 돼라고 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마음까지 알아준다는 것은 그 다음 이제 더 깊이 또 필요한 시간인데 사실상 마음보다는 우선 정말로 잘 듣고 있나? 아이를 잘 이해하고 있나? 이것부터 부모님이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소장님은 센터에 계시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자녀들은 되게 부모님한테 다른 말들 많이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제일 좀 필요한 것은 나를 좀 제대로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말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야, 정말로 고맙다. 너는 최고야.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사랑해. 이런 말들이라고.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나무라는 거 이전에 또는 이후에라도 반드시 나는 너를 믿어. 나는 아빠는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해. 이런 말들이 같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런 말들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걸 보면 이해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부모님과 대화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실험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상 부모님들이 따뜻한 스킨십,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토닥 또는 쓰담쓰담 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아이들이 갖는 심리 정서적으로 편안함, 위안, 그다음에 기댈 수 있는 기둥으로서 든든함, 이런 것을 얼마든지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도 충분하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고요. 또 굳이 이제 말을 해야 된다라면은 이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또는 부모의 이야기를 건네는 것보다 너에 대해서 궁금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게 돼서 너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야?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이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고 나는 자신 있어. 그래도 존중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이고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부모님의 대화가 많은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이 대화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 보니까 부모님들도 대화법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대화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른가요? 그렇죠. 그 다르다라는 것은 아이의 성장, 신체적인 성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에서 즉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대하는 표현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의 통제가 사실상 필요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시점이죠. 그러나 학년기의 아이들, 초등학교 진학을 하는 이후부터는 사실상 통제하는 부모의 의사소통보다는 지지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필요하죠. 그래, 그렇게 해봐. 나가서 놀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잘 놀아봐. 이거죠. 지금 같은 추운 날 아이가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집에서 따뜻함 때문에 그냥 바로 나가려고 해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바로 그래서는 안 되라고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통제하는 것이 그 다음의 결과는 다툼이 돼요. 나 싫어, 나 이렇게 나갈 거야. 너 그렇게만 해봐.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죠. 되게 익숙하네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굳이 그렇게 통제를 하실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경험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괜찮아죠. 왜냐하면은 추우면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요. 들어오죠. 당연히.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적절한지를 허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통제와 지지라는 것을 성장해 나가면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조절들은 아이에게 자발적인 에너지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스스로가 노력해보고 시도해보고 성패를 경험을 하니까 그 성패의 온전한 책임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이 금방금방 더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또 통제하는 때에 혹은 지지할 때에도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디까지 야단을 쳐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구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야단을 쳐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그걸 부모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지가 분명하죠. 사실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정으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네가 그래갖고 어떻게 살래?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만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한 아이가 아니라. 네. 예. 행동에 초점을 두고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삼가해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게 되면 그때 아이들 마주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부모님이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했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달라졌죠. 거죠. 그건 뭐 다른 말로 보면 아이가 많이 컸구나 하는 것을 어.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색깔이 나타나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시기에는 아이들 스스로도 생리학적으로든지 인지적으로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몸도 많이 달라지고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아이를 이해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충분히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부모님이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너가 좀 쉽지가 않구나. 너가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너가 금방금방 화내는 것을 보니까 네 감정도 네가 스스로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힘든 것처럼 부모님도 그런 힘든 아이들을 기다려주시는 여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는 여유. 예. 근데 사춘기만 되면 그 순했던 아이들도 달라진다고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모두 겪어보긴 했지만 왜 이렇게 힘든 시기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의 변화가 아주 네.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인지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통제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쑥불쑥 감정이 폭발을 하거나 또는 정말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우울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구나. 어떻게 통제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아이가 이 시기를 적절하게 잘 수용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이해해주고 보호해줄 때 또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되게 부모님들은 대화라고 하는 것을 언어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말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싫죠. 네, 지금 청소년들의 대화의 문화는 모두 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아이에게 정말로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짜증을 낸다든지 말하기 싫어 나가 막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냥 반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문자로 카톡으로 너가 정말로 힘든 모양이구나. 아빠는 너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된다라면은 아빠가 기다릴게. 문자로 보내줘도 되죠. 좋은 방법 같아요. 예, 굳이 말을 부모님도 정말로 옛날 생각이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모님의 그런 대화 방식도 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이들이 SNS를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문자로 보면 얼굴 보고 말할 때 약간 부끄럽거나 화내는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아이들만의 시간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훈육이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 아이를 야단치면 삐뚤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넘어가자니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때 바르게 코칭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해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모님이 미리 판단하지 마시라. 물론 미리 판단하지 그 말기. 판단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판단했던 것을 내놓지 마시고 너 왜 그런 일 했어? 누가 그렇게 했어?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야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행동들을 발견하셨다라면은 궁금해하셔야 돼요.
너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니?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자녀로 충분히 다 듣는다라면은 부모님이 이미 판단했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아이를 이해할 수도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입장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구나 하니까 아이 스스로도 어떤 행동을 잘못하기 이전에 이게 잘못일까 아닐까를 판단을 또 먼저 할 수도 있죠. 왜? 부모님은 먼저 물어보시니까. 그럼 잘못하는 것을 나 일부러 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그걸 잘 들이고 나서 스스로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녀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먼저 나무라기보다는 네. 아이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먼저 줘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은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약속을 정해보는 거죠. 어떤 기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그리고 그 약속을 정하고 나서 부모님은 늘 믿을 수 있고 너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늘 지지한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시는 또는 부모님이 또 약속하시는 시간도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현용 소장과 함께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 문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현용 소장과 함께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원을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점점 저와 얘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네요. 예전에는 함께 놀고 얘기하고 웃고 했었는데 요즘은 대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말을 해도 툭툭하고 끊기고 그러네요. 자녀와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아빠들이 되게 말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아이들한테 자꾸 말해봐 하는데 여태까지 말 없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네. 아마 그런 아빠는 아니실 것 같은데 아이의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표현을 안 한다라면은 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을 좀 전달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도 필요하죠. 아빠가 너한테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너가 말을 툭툭거리고 아빠를 또 외면하고 해서 뭐가 아빠하고 관계가 불편한가? 아빠가 뭘 잘못했나? 이거 걱정이 된다. 아빠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자 하는 나는 이런 마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이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또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아빠의 입장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면은 그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빠가 이렇게 너를 보고 있어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앞서 말씀드린 직접적인 대화도 있지만은 SNS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메모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한번 붙여놓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해주는 거, 궁금함을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실 때는 뭔가를 듣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것을 전달하고 싶어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억지로 말하는 것은 또 불편한 그쵸. 거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말하고 싶을 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이가 자꾸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그때그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입장이 같기 때문에 말을 전달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네. 큰 불편함 없이 꼭 대답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안 가지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마음을 먼저 전달하는 걸 우선해 보시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습니다. 툭하면 욕이 나오고 자기를 무시한다, 말을 끊는다, 기분 나쁘게 했다라며 화를 내곤 합니다. 정말이지 너무 착했던 아이인데 엄청 까다롭게 구는 아이가 너무 버겁습니다. 엄마로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욕하는 아이. 근데 되게 욕을 하거나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의외로 이 친구들이 뭔가를 어려움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욕이라든지 무섭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먼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셔야 되죠. 요즘에 너를 보니까 욕을 많이 하고 너무나 뭐 별 그렇게 감정적으로 불편한 것도 아닌데 화를 많이 내더라. 엄마는 그런 모습이 예전 모습과 너가 달라져서 걱정이야.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변화된 모습을 엄마가 알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엄마 마음도 많이 아파 힘들어 걱정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다른 대답을 얻는 것보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화만 내고 그래?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묻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네. 아이도 불편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엄마한테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엄마는 너 편이야. 너 이야기 들을 수 있어. 네가 고민하는 것이 엄마는 안타까워. 걱정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준비가 됐구나. 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네. 이 어머님도 역시 너를 보고 있단다, 너를 걱정하고 있단다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먼저가 되겠네요. 그리고 욕하고 짜증내는 것도 저는 그냥 아이가 짜증내는 게 단순히 그냥 이유 없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되게 큰 소리를 내거나 막 힘을 쓰거나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약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직한 방법을 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을 하죠. 어머님도 이걸 꼭 아셔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연용 소장과 함께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성교육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죠. 성과 관련된 고민들은 늘상 어느 세대나 다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 관련된 영역들이 좀 변화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 관련 지식을 제공해주고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었는데 네. 뭐 그 지식이나 정보들은 워낙 지금 SNS상에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정보가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부모님의 역할로서는 성 가치나 성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더 좀 교육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남성 여성을 나눠야 되는 것인가? 또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에 나눠지는 것인가? 이런 것은 지금 세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양성에 대한 교육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가치에 대한 또 역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성과 관련된 가치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함께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성에 대한 지식보다는 성 가치, 역할, 그리고 양성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 나이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성 교제라고 하면 뭐 정색부터 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에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좀 이런 것도 싫어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성 교제를 물어보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기도 하죠. 네. 이게 남사친이고 남자친구인데 네네. 예, 남자 사람 친구고 그러는데 이게 이성으로서 만나는 거 아닌데 네. 예, 이런 반응들이 워낙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부모님들은 야, 그 친구 집이 어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보면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들의 관심의 영역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제 동성애 친구와 이성애 친구라는 것을 구분해서 아이들은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가치관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즉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동성과 다름이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게 다른 것이 어떤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직하게 친구를 만나서 또 뭔가를 함께하고 공동된 공동체에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의미심장을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또는 앞서 말씀드린 성과 관련된 연장선에서 보면은 성 역할이나 성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같이 다뤄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친구로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들은 부모님으로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성 교제를 시작하면 공부를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하는데 아이가 이성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걱정 먼저 하시는 것을 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걱정을 먼저. 예, 그리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해서 또 들어보시고 즉 안 된다가 아니라 들어보고 함께하자. 들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들어보고 서로 함께 약속해보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것을 아이들은 나 괜찮아라고 하지만은 부모님의 경험을 보니까 안 괜찮은 것 같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안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같은 공간에 이성 친구를 만나면은 공부하는 시간을 뺏긴다라면은 그래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번 해보라. 뭐 독서실을 간다라면은 정해진 시간에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그런 것을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방법을 찾아보면은 좋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미리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기 전에 합의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서 결정하는 시간들을 부모님이 제공해 주신다면은 아이들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아이들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부모님에게는 말을 못하니까 비밀로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불안해지고 할 텐데 이렇게 부모님이 먼저 얘기를 먼저 꺼내주시고 같이 해결해 나가보자, 같이 잘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아이들도 든든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자녀와 같이 대화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지역 내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뭐 고민들은 누구나 다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745-1388로 전화하시거나 그냥 지역번호 061-1388 해주시면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부모님의 역할이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늘 아이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면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61-1388번 그리고 745-1388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연용 소장과 함께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차명호 법률사무소 차명호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진행합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